자,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자, 1번.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로 변할 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여기 우리 B에서의 압력을 P0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지금 온도가 부피는 똑같고 정적 변화인데 온도가 절반이 돼서 압력도 절반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압력이 EP0가 나와야 될 거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온도가 똑같은데 부피가 2배가 늘어난 걸로 봐서는 압력이 2분의 1 P0로 줄어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 AB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0이다. 지금 AB 과정에서 보면은 부피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피 변화가 없으니까 정적이니까 외부의 한 일은 없죠. 왜? W는 델타 PV에 해당이 되니까. BC 과정에서 기체의 압력은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한 거고요. 다음에 BC 과정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를 한다. BC 과정에서는 지금 온도 변화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피 변화도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쟤는 등온 변화가 일어난 거라서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지만은 외부에 이 면적만큼 일을 해준 거기 때문에 따라서 기체는 열을 흡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겠죠. 그 다음에 2번. 오늘 비가 오는데 밖에 빗소리가 엄청나게 시원하게 들립니다. 폭우예요, 폭우. 자, 그림은 스털링 기관을 나타낸 것으로 밀폐된 알루미늄 판 내부에는 이상기체가 들어있는데, 표는 스털링 기관의 작동 과정의 일부를 순서대로 나타냈대요. 자, 일단 등적 과정. 기체의 부피는 일정하지만 열을 흡수해서 온도가 올라간답니다. 자, 그러면은 부피는 일정하지만 온도가 올라가면 이때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를 할 거고, 기체가 팽창을 하면은 피스톤을 늘어낸대요. 등온 팽창. 그럼 이때는 외부에 일을 하겠지. 얘는 등온 과정이니까. 등적 냉각이 되면 기체의 부피가 일정한 채 온도가 내려간대요. 이때 기체는 열을 방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결국에는 부피가 일정하니까 외부의 일은 안 할 테니까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쓰이게 될 테니까 일단 기억은 맞고요. 나에서 기체는 열을 흡수를 해서 외부의 일을 한다. 그렇죠. 등온 팽창 과정에서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따라서 얘는 Q가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 해당이 되는데, 온도는 일정하니까 이 값이 0이겠지만은 얘는 있으니까 외부의 일을 한다. 다해서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일정하다. 등적 냉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적이란 소리는 부피가 일정하다는 소리니까 델타 V가 0이 되잖아요. 기체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온도가 변할 거 아니에요. 일정할 수가 없죠. 실제로는 온도가 내려가면은 압력이 줄어들어 버려야 하기 때문에 T분의 PV가 일정한데, 여기서 적이니까 얘가 일정하잖아. 온도가 내려가면은 압력이 일정해야 되니까 PV의 곱은 줄어들어야지. 일정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맞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스털링 기관에서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A, B 과정은 온도가 ET0인 등온 과정이고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QH래요. 그 다음에 여기서 C, D도 등온 과정이고 이때 방출한 열량은 QL이래요. 그러면 지금 P2하고 EP1이랑 같다. 지금 여기하고 얘하고 보면 부피는 똑같은데 온도가 2배 됐으니까 압력도 어떻게 돼야 돼요? 2배가 돼야 되겠죠. 왜? T분의 PV 값은 NR로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니까, 여기는 실제로는 EP1하고 같아지게 되는 거죠. 맞고, 그래프에서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공급한 열량과
방출한 열량의 차이에 해당이 됩니다. 맞아요. DA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량은 온도 증가량. 그러면은 여기서는 온도 감소량에 해당이 될 테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량, 외부 에너지 감소량은 서로 같아야죠. 왜? 어차피 원래 상태의 온도로 순환해서 돌아오게 될 테니까 똑같아야 돼요. 네.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두 열기관 P와 Q에서 에너지 흐름을 나타내는데 열 효율은 P에서가 Q에서의 3분의 4배래요. 자, 그러면 지금 3Q0, 2Q0로 빠졌고 그럼 여기가 Q0예요. 그러면은 열기관 P의 열 효율 P2는 3Q0분의 Q0에 해당이 되니까 3분의 1인데 자, Q의 3분의 4배래. 그럼 얘의 4분의 3배가 Q의 열기관 열 2에 해당이 되니까 얘는 4분의 1에 해당이 될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의 3분의 4배가 얘니까 4분의 3배는 얘가 될 테니까 그럼 4분의 1은 결국에는 8Q0분의 W2가 바로 뭐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W는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2Q0가 나와야 되겠죠. 얘는 2Q0, 그럼 이 값은 6Q0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그럼 열기관 Q의 열 효율은 4분의 1에 해당이 되니까 0.25가 맞고 6Q0 맞고 W1하고 W2는 W1의 2배가 W2가 돼야 되는 거니까 틀렸네요. 이거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어떤 물리학 원리에 대한 설명이래요. 고립계에서 입자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그 반대 방향으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요. 자연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확률이 높은 방향,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보면은 열은 자발적으로 저온의 물체에서 고온의 물체로 이동을 할 수 없죠. 그 다음에 한 번의 에너지 공급만으로 영원히 작동하는 열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 이건 연력학적 2법칙으로 설명하는 제 2종 연구기관이 불가능한 거고, 한 번의 에너지 공급만으로 영원히 작동하는 기관은 만들 수가 없다는, 이거는 제 1종 연구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고온의 열온으로 흡수한 열로 순환하는 동안 흡수한 열과 같은 양의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에너지 효율이 100%인 열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답이 4번이 되겠죠. 자, 6번. 그린 간은 단열되어 있는 용기의 중간에 칸막이로 두 부분의 부피가 같도록 나눈 뒤 한쪽에는 이상기체를 채우고 다른 한쪽은 진공 상태로 만들었대요. 그럼 나는 칸막이를 제거를 하고 직후의 모습을, 나는 시간이 흘러서 골고루 용기에 기체가 퍼져 있는 상태를 나타냈는데, 나에서 다가 될 때 기체는 이 일을 한다. 이 일을 하려면 실린더의 부피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전체 부피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가 않죠. 결국에. 왜 그러냐면 여기서의 압력하고 여기서의 압력도 똑같고 부피 자체도 똑같기 때문에 일을 하진 않아요. 무질서도는 다에서가 나에서보다는 크고, 다에서 나가 될 때는 엔트로피가 어떻게 돼요? 다에서 나가 될 때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거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맞는 거는 니은. 1번만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은 구름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래요. 지표면에 있던 공기 덩어리는 위로 올라가면서 부피가 증가하고 온도가 내려간다. 그럼 결국에는 이 과정은 단열 팽창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단열 팽창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뭐 탄산음료 딸 때 뭐 김 나오는 거던가 아니면은 그 스프레이 통을 뿌릴 때 스프레이가 통이 차가워진다거나 아니면은 부탄가스 통을 휴대용 가스레인지에서 사용하고 나면은 가스통이 시원해진다던가 하는 거는 다 단열 팽창으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8번. 그린 간은 일정량의 이상기체가 들어있는 실린더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냈고, 그림 나는 가에 기체의 압력이 변해서 피스톤 위에 추를 올려놓으면서 피스톤을 정지하게 만든 모습인데, 가하고 나의 부피는 P0로 같대요. 그러면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커졌으니까 여기서의 온도하고 여기서의 온도를 비교해 보면은 T 가보다는 T 나가 더 높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부피가 일정했기 때문에 지금 압력은 커졌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쭉 올라가서 이렇게 변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가 V0, 여기가 처음에 P가, 여기가 P 나 이렇게 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정적 변화에 해당이 되겠죠. 네. 자, 이제 2단원 마지막 중단원 고난도 문제 봅시다. 그래도 2단원은 비교적 좀 어떻게 보면은 쉬울 수도 있어요. 자, 1단원이 워낙 좀 괴랄해서 그렇지. 자,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A, B, C, D, A를 따라 변할 때 압력과 부피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건데, 자, A, B, C에서 내부 에너지의 증가량이 420줄에 해당이 된대요. 다음에는 C, D 과정에서 240줄의 열을 방출을 하고 DA 과정에서는 220줄의 열을 방출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자, A, B, C 과정에서 A하고 B, B에서 C로 과정해서 내부 에너지 델타 U가 420줄이 증가를 했고, C와 D의 과정에서는 240을 방출을 했대요. 그 다음에 D하고 A에서는 220을 방출을 했대요. 그러면 A 스타트에서 돌아서 다시 A로 왔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아요. 그러면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결국에는 동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방출한 게 240에 220이니까 총 얼마예요? 460만큼을 방출을 했죠. 방출을 한 게. 그 다음에는 내부 에너지가 증가한 거는 420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CD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 그러니까 여기서 AB 과정, CD 과정은 정적 과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방출한 에너지는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240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내부 에너지 감소량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180줄이다. 그러면 D하고 A하고 과정에서 여기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래? 420이래. 그러면은 D하고 A를 봐야 되는데 지금 A하고 D 과정에서는 뭐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해요. 그럼 부피 변화는 온도에 의해서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압력이 일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를 TA라고 보고 TB라고 보면은 TA보다는 TB가 더 높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부피가 똑같고 압력이 커졌죠. 부피가 똑같은데 압력이 커졌으면 온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럼 BC 구간에서는 지금 부피가 증가를 했고 압력도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T분의 PV는 결국에는 NR로 일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T분의 V분의 V가 커졌고 압력도 커졌지. 지금 부피도 증가했고
얘도 커졌고 얘도 커졌으면 그러면 온도도 커졌겠네. 그러면 TC가 온도가 더 높을 거고 D는 낮아졌고 D에서 A로 가면서는 부피가 온도 비례해서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T, D 이렇게 보면 순서대로 이렇게 높고 낮아지고 낮아지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DA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의 감소량은 지금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여기서 얼마예요? 총 420이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고 원래 상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내부 에너지 증가량하고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는 240만큼 둘의 차이가 얼마니? 그러면은 180이죠. 자, 정리 다시 해줄게. A로 다시 되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온도는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부 에너지가 420줄만큼 증가했고 그럼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내부 에너지도 똑같이 420줄만큼 감소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40줄만큼 감소를 했으니까 총 여기서 180줄만큼이 감소를 해야 전체 내부 에너지 증가량하고 감소량이 같아져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420줄만큼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총 방출한 게 220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에서. 근데 내부 에너지 감소량이 180이고 그러면은 총 220이면은 40줄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 그지? 그러면 40줄만큼 차이가 되는 거니까 DA 과정에서 기체가 외부로 받은 일의 양은 60줄이 아니라 40줄이죠. 총 220줄을 방출했는데 그 중에서 180줄은 내부 에너지 감소량, 그럼 외부로부터 받은 일의 양은 40줄이 돼야 되는 거니까 60이 아니라 40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이 맞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어떤 열기관의 일정 양의 이상기체의 상태가 순환을 해서 A까지 되돌아오는 상태를 나타냈대요. 자, 그럼 A에서 기체 부피는 V0래. 자, A에서 V0야. 자, B로 갔어요. 압력 3배 됐고 온도도 3배 됐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이 V0 등적 과정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압력은 똑같고 절대 온도가 2배가 됐기 때문에 기체 부피는 2배가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과정에서 보면은 압력 똑같은데 절대 온도 2배가 됐으니까 부피도 2배가 돼야 되죠. 자, AB 과정에서 기체는 외부로 일을 안 했지요. 왜? 부피가 똑같잖아요. 등적 과정은 일을 할 수가 없죠. BC 과정에서 기체가 한 일은 그렇죠. 요 그래프 아래 면적에 해당이 되니까 3P0, 부피 변화량은 V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3P0, V0가 맞고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AB 과정에서 기체가 흡수한 열은 다 내부 에너지 변화로만 사용을 했죠. 부피가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러면 CD 과정에서는 지금 AB 과정에서 내부 에너지 증가량 델타 U는 2분의 3 NR 델타 T가 얼마에 해당이 되면 A에서 B로 가면서 2T0가 돼요. 자, 그런데 CD 과정에서는 어떻게 돼요? CD 과정에서는 온도가 4T0만큼이 어떻게 돼요? 2분의 3 NR 4T0가 되니까 이때는 흡수한 열량이 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으로 쓰였고 이때 방출한 열량은 요거의 몇 배가 되는 겁니까? 2배죠. 같지가 않죠. 그래서 1번 니은만 맞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는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하고 B하고 C로 변할 때의 압력과 부피를 나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가 D하고 E하고 F로 따라 변할 때의 압력과 온도의 관계를 나타냈는데 D에서 기체 부피는 V0래요. 자, 여기서 V0래. 그러니까 T0, P0일 때 V0였다. 그러면은 여기를 우리 여러분들 T0라고 놔봅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얘는 B로 가버리면은 압력이 3배가 됐고 부피가 3배가 됐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그럼 몇 배가 돼야 되냐면은 T분의 PV가 NR로 일정해야 되는데 지금 부피가 3배가 됐고 압력이 3배가 됐다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은 이 값이 동일하려면은 여기에는 온도는 9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는 9T0가 돼야 되는 거고 이 상태에서
압력이 3분의 1로 됐는데 부피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온도도 3분의 1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니까 3T0 이렇게 될 거고, 얘는 이 상태에서 온도, 압력, 부피 여기서 여기로 가면서 온도가 몇 배 됐어요? 3배 됐죠. 압력도 몇 배 됐어요? 3배 됐죠. 그러면 온도도 3배 되고 압력도 3배 됐으니까 부피는 똑같아야지. V0로.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내려오면서는 온도는 동일한데 압력이 얼마가 됐어요?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그러면은 부피는 3배가 돼서 3V0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체의 부피는 A하고 E에서 서로 A하고 E에서 AV0 V0 같네요. 그 다음에 기체가 한 일은 가와 나에서 같다. 그러면 이게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해준 일의 양인데, 그럼 여기 전체 면적이잖아. 이거 요 사다리꼴에 요 면적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는 지금 압력 온도라 얘를 압력 부피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V P로 놓으면은 DA 과정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여기서 D에서 E로 가는 거죠. 여기가 D고 E야. 여기가 P0, 여기가 3P0, 여기가 V0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와서 요 과정 3V0고 3P0고 요렇게 된 상태에 해당이 되는 거라서 얘는 요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에요. 그럼 얘는 3P0 곱하기 2V0, 이 값이 얘가 외부에 해준 일의 양이고, 얘는 요 사다리꼴의 면적이니까 P0 더하기 3P0면 4P0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 2V0의 전체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4P0, 얘는 6P0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같지가 않죠. 얘가 더 크네요. 그 다음에 E에서 F의 과정은, 자, E에서 F의 과정은 지금 보면은 온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이다. 기체의 부피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그러니까 E에서 여기가 F로 가는 과정이니까 얘는 기체 부피가 어떻게 됐어? 커졌지. 그럼 기체 부피가 커졌다는 소리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과정에 해당이 될 거니까 맞겠죠. 결국에는 부피가 증가하는 과정,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증가했으면 무질서도가 더 커질 테니까 기체 분자 간 거리가 멀어져서 따라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용기 A는 온도가 T0인 이상기체가 N개가 들어있고, 용기 B는 진공 상태래요. A와 B의 부피는 서로 같고, 자, 용기는 단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A와 B 사이에 있는 밸브를 열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러면은 밸브 열어버리면 여기 있던 기체 분자가 이쪽으로 확산이 돼서 결국에는 여기서는 2분의 N개로 줄어들 거고, 여기서는 2분의 N개가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A 용기 안에 있는 기체 분자 수는 줄고 B는 늘어나겠지. 그러면은 A에서 기체 내부 에너지는 줄어들죠. 즉 전체 기체 분자 수 자체가 줄어들게 되니까. 다음에 B에서 기체 온도는 T0보다 작다가 아니라, 어차피 얘는 단열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단열되어 있기 때문에 열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전체 T0로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 맞게 되는 거고, 엔트로피는 밸브를 열고 난 후가 열기 전보다 더 크다. 당연히 무질서도가 더 커졌으니까 더 커지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맞아요. 그래서 4번이 됩니다, 여러분들.